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선명하게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러지? 아니, 이 방송을 예고를 해서 그런지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좀 그러네요. 많이 들어와도 날리고 안 들어와도 날리고 그렇죠. 오늘은 제가 저 화면에 이제 시계를 이제 띄워놨는데요. 오늘은 제가 무조건 12시 넘어서까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뭐 물론 12시 넘어 정각을 넘긴 다음에 자정 넘긴 다음에 뭐 이렇게 오피셜이 나오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세상 일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이 와중에 오피셜 뜨면 그만큼 짜릿한 거는 또 없을 수 있으니까요. 없겠죠. 제가 이제 유강남 얘기를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유강남한테 뭘 얻어먹거나 뭐 유강남을 원래부터 엄청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아주 미약하지만 소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귀뜸을 받은 게 있어서 저는 한 달 전쯤에 좀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긴가민가 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언론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야구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롯데 구단에 어떤 연줄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공교롭게 알게 돼서,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쫄려가지고 이게 괜히 함부로 막 깠다가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멘탈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갑자기 그 유튜버들한테서 나오고 기자들도 하나같이 유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라? 내가 들었던 게 맞나 본데?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뭐 DK도 얘기하고 그래서 맞나 보구나. 그래서 저는 유강남으로 록강남으로 마음을 완전히 굳혔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었던 것들이 이제 유강남하고 노진혁을 롯데가 노린다는 거였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는 롯데가 노진혁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노진혁이 나오더라고요, 썰이. 와, 그래서 진짜 이 썰이라는 게 무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강남이 이번 FA 계약에서 1호 계약을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정 넘기고 좀 지나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시계도 띄워놓고 12시까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얘기거리가 많은 것들을 이게 좀 소재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유강남 합성 사진을 띄워놓은 것도 그렇게 해서 띄워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유강남이 오는 거는 제가 기정사실로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다 유강남이 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최근에 돌고 있는 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FA 신청을 한 선수들이 21명을 넘었기 때문에 최대 3명까지 영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포수 한 명, 내야수 한 명,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선수로 누가 좋을 것인가, 이것까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꽉 차게 쫀쫀하게 방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그랬다시피 저 혼자 제가 이제 어떤 화두를 던지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의견을 나누시는,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랑 소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끼리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면, 절대 싸우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무슨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더 전문적인 소스를 원한다, 야구계 사람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송을 가시는 게 더 편하시고,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내 말씀 드리면서, 일단 가장 먼저 볼 것은, 잠시만요. 가장 먼저 볼 건 이제 보호 선수 명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로 내일로 다가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가야 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뽑아 본 건데, 투수하고 야수, 지금 투수 11명, 야수 7명, 이렇게 해서 한 18명 정도까지는 정말 크게 야구 팬들, 롯데 팬들 누구라도 크게 어떤 음, 이견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18명 중에서도 얘 빼고 얘 넣어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저 18명 정도는 픽스를 시키고, 나머지 2명을 누구를 넣을 건지, 이게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누구를 넣을 거냐.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논란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황성빈하고 지시환, 한태양이에요, 사실은. 최건도 있고 이강준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최건하고 이강준은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최건하고 이강준을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4명은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건, 이강준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4명 중에 2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이인복을 제가 뺐나요? 아닌데, 이인복 있는데. 이인복 제가 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 원래는 채팅창 안 보는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가 방송에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주 최건, 이강준. 그러면 6명 중에, 이 6명 중에 소통하기 힘드네요. 이 6명 중에 2명 고르기. 일단 여기서 이제 한 명씩 소거를 한번 해보죠. 한태양을 넣어야 될까요? 한태양을? 저는 이제 의외로 한태양을 원하시는
그리고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한태양은 사실은 우리 팀이니까 더 우리가 워낙에 유격수가 없다 보니까 유격수로 쓸만한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LG 입장에서 한태양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한태양,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영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무에서 제대하는 구본혁인가도 있죠. 거기에 한태양까지 넣는다? 뭐 한태양이 엄청나게 포텐셜이 너무나 뛰어나서 오지환의 후계자로 넣는다? 뭐 이 정도까지 계산하면서 한태양을 데려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거법입니다. 한 명씩 지워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태양은 일단 탈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한태양 일단 탈락을 시키고요. 그럼 이제 지시환이 있죠. 지시환, 그 다음에 황성빈, 추재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아마도 추재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추재현은 왜 들어가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1군에서 보여주는 기대가 1군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기대만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퓨처스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1군에서 어떤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추재현도 굳이 LG에서 데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선수죠. 그래서 저는 추재현도 여기서 소거법을 한다 그러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개취로는 저는 추재현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그렇지만, LG 21인이라는 아주 이 엄중한 이 명단에는 아쉽지만 들어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재현도 소거를 시킬게요. 저는 지금 개취지만 그러면 이렇게 남죠. 최건, 이강준, 황성빈, 지시환 이 중에 이렇게 4명이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죠. 최건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최건을 처음에 애초에 안 넣었었냐면 최건은 최근에 배영수 코치가 아주 공이 좋다라는 칭찬을 했던 선수죠. 그러니까 약간 후광 효과 때문에 좀 우리가 살짝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저는. 그래서 워낙에 150km를 넘는 빠른 공을 던지고 가능성이 큰 선수고 군필이고 어리고 그 다음에 뭐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이제 우리가 잘 써먹지도 못했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맞는데 최건만한 선수가 지금 우리 롯데에도 사실은 우투수면서 150km까지 던지는 선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까 이 2명 고르기에 후보에 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건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이제 최건은 일단 삭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강준이 나오죠. 그럼 이강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또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고 비싸게 나름대로 비싸게 데려온 선수죠. 그리고 역시나 150km를 던지고 사이다 우리 팀에 없는 유형의 선수고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제구력이 안 받쳐주고 있고 군대를 가야 되는 선수예요. 그러면 이 이강준도 우리가 과연 당장 묶어야 될 선수냐 이런 질문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최건도 그렇고 최건은 최근에 배영수 코치의 어떤 호평으로 인한 약간 후광 효과를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뺐고 이강준은 당장 또 군대를 가야 되는 이번 F의 전략으로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미필이기 때문에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손을 좀 많이 타서 시간이 좀 걸릴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건 이강준은 제가 지금 방송을 켜가지고 넣은 거고 원래는 황성빈 지시환 이 둘이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최건을 이강준보다는 최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강준을 빼겠습니다. 그럼 이 세 명이 남습니다. 최건, 황성빈, 지시환. 이 중에서 누굴 빼야 될까요? 이 중에서 지시환을 빼자. 황성빈을 빼자. 최건은 픽스네요. 예,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최건은 픽스. 예, 제가 아주 원하는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황성빈, 지시환. 다들 지시환을 빼시는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명단을 짜든 간에 고르는 건 LG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보상 선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수를 지명을 할 때 상대 뭐 어떤 전략이라고 봤을 때 21번째 선수를 데려간다. 이 말은 뭐냐면 포지션이나 뭐 중복 자원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선수를 뽑아갈 때 20명 제외하고 제일 잘하는 선수, 이 선수를 데려간다. 이런 전략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21번째 선수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팀의 빵꾸 나는 포지션, 우리 팀의 약한 포지션을 보상 선수로 채운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LG를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LG는 유강남이 빠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유강남이 포수니까 포수 빠지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전략이라고 했을 때 포수 빠지니까 포수를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21번째 선수를 데려가겠다는 것과 빠지는 구멍 나는 포지션을 채우겠다. 둘 다 그 해당 팀의 사정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을 한다고 해서 뭐 멍청한 선택이냐, 두 번째 방법을 한다고 해서 멍청한 선택이냐, 이런 건 아니고 그 팀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황성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 쪽에 들어가겠죠. 롯데 야수, 뭐 1년차 야수로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여전히 뭐 부족한 수비력도 좀 부족한 게 있고 주루 능력이라든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성공률이 높지 못하다는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보여준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게다가 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롯데에서 21번째 선수다라고 하면 황성빈을 당연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욕심내겠죠. 근데 만약에 LG가 지금 LG 상태에선 포수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지금 거기에 허도환하고 또 누구? 이름 잘 모르는 신인 선수 이렇게 두 명이 거론되고 있던데요.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된다. 유강남 뺏기는 자리에 도저히 너무 자리가 크다. 그럼 거기에다 포수를 넣겠다라고 하면 지시환이 또 그쪽에서는 더 끌리는 매물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를 묶어야 될 거냐, 아니면 저쪽에서 원할 선수를 묶어야 될 거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롯데 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황성빈을 엄청나게 지지를 할 겁니다. 황성빈에 대한 사랑이 시즌 내내 엄청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황성빈이 나갔을 때 또 다시 나중수, 나는 중견수다를 또 해야 되는 상황도 되니까 그래서 황성빈을 묶어야 되는 게 롯데 팬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뭐 어떤 뭐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저는 이제 LG라는 팀의 특성을 생각해서 지시환을 묶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물론 제 말대로 할지는 않을 거예요.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하겠죠. 근데 LG에는 좌타 외야수들도 상당히 많고 거기도 이제 내년인가요? 이주영도 돌아오죠.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팀 특성상 왼손 타자들이 엄청 많고 황성빈 스타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성빈의 LG 입장에서 우리는 되게 좋은 선수고 사랑하는 선수지만 LG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선수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시환 같은 경우에 모든 공, 수, 주 모든 면에서 유강남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강남도 가장 큰 단점이 송구에서의 문제잖아요. 도루 저지율이 높지 않다는 거. 근데 또 지시환은 살짝 송구 불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LG가 조금 더 지시환을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지시환을 묶는 게 LG를 좀 곤란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전히 제 생각이고 채팅창 올라가는 걸 싹 보니까 다들 황성빈 픽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말도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 선수를 픽하는 데 있어서 21번째 선수를 데려가느냐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빵꾸난 포지션을 메꾸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서 저는 후자를 본 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자라고 하면 당연히 황성빈을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황성빈을 묶어야 되는 21번째 선수를 묶어야 되는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옛날에 이원석 같은 경우가 있겠죠. 우리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그때 이제 보상 선수로 넘어갈 때 두산에 정말 그때 당시에도 화수분 야구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막 전성기로 접어드는 뭐 김동주 있고 김재호 있고 뭐 고영민, 오재원 막 뭐 이런 선수들이 막 질비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가 설마 그렇게 많은 내야수들 많은데 또 내야수를 뽑아가겠어 싶어가지고 이원석을 풀었는데 두산이 이원석 데려갔죠. 그러니까 두산 같은 팀은 포지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중복 자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봤을 때 21번째 선수가 이원석이다 생각해서 이원석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근데 LG도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건 완전히 운의 영역이고 어떤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근데 저는 당장 LG가 너무 포수가 없다 보니까 지시환을 더 원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 픽은 요렇게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분해해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제 고집을 꺾고 요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쪽에 최건이 들어가고 여기에 황성빈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거 보면 또 이제 보니까 김민수에 대한 또 의견이 있고 김민수 그다음에 윤동희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슬쩍 봤거든요. 채팅창을 제가 말하면서 채팅창을 보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경 쓰이면서 이제 대답해야 될 게 이걸 대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이 안 돼서 잘 안 보는데 슬쩍 보니까 요렇게 지금 이 두 선수를 약간 조금 위에서 채팅창 잠깐 볼까요? 음, 아니었나?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럼 김민수하고 윤동희를
좀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의견이 어떤 의견이신지 채팅에 쳐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별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여기 제 방에 계신 300분 넘는 300명 실화입니까? 와, 와 미쳤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 방송 예고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좀 부담스러웠네요. 편하게 방송이 안 되는 느낌. 한태양이요. 아, 한태양.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태양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또 이강준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튼 근데 이게 한태양, 이강준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곳이 딱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이제 롯데 팬들은 위아 더 월드 오 해피데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뭐 이렇게 몇 명을 누굴 묻고 누굴 푸느냐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시즌 FA가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시즌 지나고 FA가 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돈잔치가 되고 썰들이 매 100억, 140억 이런 얘기가 나오냐. 당부 이번 시즌 이번 FA 시장을 넘기면 다음번에는 선수 보강을 제대로 할 만한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시장 다음 FA 시장에는 선수도 풀이 좋지 않을 뿐더러 지금 최근에 리그의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는 BFA 자격 단연 계약이라는 이런 어떤 기류에 각 팀들이 FA 자격을 얻을 만한 선수들을 입도 선매를 하는 거죠. 너 FA 시장 나가기 전에 내가 이만큼 쳐줄 테니까 그냥 우리 단연 계약 맺자. 이러면서 선수를 꼬시면 FA 시장에서 이 선수 나오겠지라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LG의 오지환 같은 경우에 다음 FA 시장에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롯데 팬들 중에서도 일부 팬들은 아, 오지환 잡자. 야, 오지환이 시장 나오면 오지환한테 뭐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LG가 이미 선수를 쳤죠. 기사로도 나왔고, 단연 계약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오지환 나온다고 옛날처럼 무조건 FA 시장으로 나오면 그 선수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지간한 팀들, 또 어지간한 마음이라고 그러면 다들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유강남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지만 노진혁도 그런 의미에서 롯데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노진혁이 100% 롯데와 핏이 맞아가지고 이 선수 아니면 롯데가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노진혁만한 선수가 향후 FA 시장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돈도 타왔겠다. 노진혁 데려오느냐? 아니면 야, 뭔 노진혁이냐? 노진혁 데려오지 마라. 돈을 왜 그따위로 쓰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다음 FA 시장에서의 선수풀이 너무 안 좋아요. 거의 나이대가 제가 한번 자료를 올려보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대충 이제 2024년 이 FA 자격 선수 명단이라고 나오는 표인데요. 쓱 이게 보셔도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선수들 이름이라는 거 다 떠나서 이 나이만 보십시오. 지금 거진 다 30살 중후반 선수들이 엄청 많죠. 이게 지금 이번 시즌을 넘기면 다음 FA 시장에 나올 선수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진혁이라는 선수가 정말 뭐 좋은 선수냐, 나쁜 선수냐, 이 선수가 롯데 오면은 야, 너네 뭐 야구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노진혁 허리가 고장 나가지고 공도 제대로 못 잡고 허리를 굽히지 못한다 이런 좀 많이 좀 비하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 선수가 이제 앞으로 없어요. 그런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지환은 여기 명단에는 있지만 오지환이 시장에 안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 단연 계약을 맺으면. 그런 시장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뭐 롯데 구단에서는 뭐 모기업에서 많은 그 지원 돈을 확보를 했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포수 한 명과 노진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노진혁도 우리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을 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반대만 하시는 게 이제 뭐 그 선수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 건 안 드는 것도 팬의 자유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장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시장에 나가서 선수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봐서 우리가 좀 영입을 해서 우리가 잘 써먹을 수만 있으면 영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 번째 선수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21명이 FA 신청을 했고 공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한 팀에서 외부 영입을 3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포수, 내야수 2명은 100% 데려온다고 보고요. 욕먹을 수 있으니까 99% 데려온다고 보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누굴 데려올 거냐? 어차피 돈을 받은 김에 돈은 써야죠. 예산 넘긴다고 해서 아까 보셨죠? FA를 살 만한 선수가 없어요. 올해 이번에 돈을 땡겨 왔으면 땡긴 만큼 써야 됩니다. 제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냐? 네 돈도 아니라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 다음번에 2월 시킨다고 해도 그 돈을 쓸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서 남기지 말고 탈탈 털어서 써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럼 누굴 데려올 거냐? 저는 투수 쪽을 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유강남 A등급, FA A등급이니까 20인 외로 선수 한 명 유출하죠. 노진혁은 B등급이니까 25인 외에 한 명을 내보내야 돼요. 그럼 벌써 2명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 유출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 2명이 그래도 팀 내에서 지금 1군 엔트리가 28명인데 그 안쪽에 들어가는 선수 중에 2명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 번째 선수를 데려오는 건 좋은데 또 한 명의 선수를 내보내야 되느냐? 이거는 좀 롯데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C등급 선수 중에 한 명 골라보자. C등급 선수 중에 좀 골라보니 결국에 남는 건 투수더라. 투수더라. 그럼 투수 중에선 누가 있느냐?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그 선수들 맞습니다. 예, 이태양하고
원종현 이 두 선수가 딱 제가 볼 때는 물망에 짱 이 어떤 제 그거에 레이더에 걸렸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C등급 선수들이고 나이도 적지가 않고 게다가 투수들이니까 마일리지 어깨에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선수들은 데려와서 퍼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C등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 엄청나게 경쟁에 치열할 선수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인데 이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30경기에 등판을 했고 선발로 17경기에 나왔습니다. 100이닝을 넘게 던졌죠. 8승 3패 1홀드에 평균 자책점이 3.62,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이 4.71이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키워드로 뽑아놓은 게 있죠. 범용성입니다. 이태양은 강한 공을 던지는 선수도 아니고 어떤 그 변화구의 완성도가 엄청나게 좋고 제구력이 막 미치는 이런 선수가 아니죠. 근데 다만 불펜으로도 쓸 수가 있고 선발로도 쓸 수가 있다. 좀 한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보직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이도 1990년생으로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다라는 게 이태양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평균 자책점과 FIP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2022년 시즌 리그 1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들 중에서 이 평균 자책점과 FIP의 차이가 가장 큰, 그러니까 리그에서 두 번째로 큰 선수가 이태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덕을 좀 많이 본 선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 우승한 SSG가 수비 효율도 리그 2위인가 그렇고 뭐 실책도 상위권이고 적게 최소 실책 상위권이기도 하고요. 이랬던 약간 수비력을 본 게 아닐까 이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롯데 수비가 헐거우니까 롯데 수비를 등 뒤에 놓고 던지면 이태양은 지금 저 3.62라는 평균 자책점보다 훨씬 더 좀 상승할 그럴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종현은 어, 회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자기 잘 던지죠. 잘 던졌죠. 68경기에 나와서 63.1이닝을 던졌습니다. 5승 1패, 5승 1세이브 13홀드에 평균 자책점이 3이 안 되고 FIP가 3.64예요. 역시나 그 평균 자책점과 FIP의 좀 편차가 눈에 띄는데 그래도 앞서 살펴본 이태양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은 무엇보다 키워드로 제가 뽑은 거는 전문 불펜이고 마무리 경험도 있다라는 것. 1987년생의 나이가 많은 대로 많은 만큼 이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근데 이제 원종현은 최근 3년간의 기록지를 보게 되면 올해가 너무 튀어요. 좀 게다가 이거는 이제 인상 비평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원정현을 좀 잘 털어읽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랑 경기할 때 원정현이 잘 못한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왠지 좀 약한 느낌이 드는 선수? 뭐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심리적 저항 이런 게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태양과 원종현 이 두 선수가 제가 볼 때는 C등급의 투수로서 좀 이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즌 전반기 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태양이 워낙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누가 이제 물어보거나 하면은 이태양을 조금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제 블로그에다도 이태양에 대해서 썼고 그런데 좀 세부 지표가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너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저 범용성이라는 게
거꾸로 생각을 해서 확실한 보직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부침을 겪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약간 원종현에게도 생각이 좀 가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근 롯데가 이 비시즌 동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무브들을 보게 되면 불펜 줍줍을 엄청 많이 했죠. 거의 베테랑으로 해서 30 중반의 선수들을 많이 이제 쌓아놨어요. 쌓아놨다기보다 줍줍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롯데가 내년 시즌은 최소 가을 야구 이상은 무조건 가겠다라고 지금 이 악물고 뎁스를 채워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려보겠다는 얘기겠죠. 당장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리겠다. 그러면 팀의 이 이태양과 원정현 중에 당장 팀에 도움이 될 선수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원정현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 개취로 팀에 이태양 같은 선수가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 팀의 승리라든지 경험적인 측면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원정현을 한번 경쟁에 들어가 보는 게 영입 경쟁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수 한 명, 포수 유강남의 노진혁, 원종현 골고루 A 등급, B 등급, C 등급 골고루 한 명씩 결론입니다. 제 픽이에요. 이 둘은 기정사실이고 99%고 여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1시 13분을 지나고 있네요. 이게 아까 피크 10시 한 55분 정도의 피크를 찍었어요. 307명? 미쳤어요. 제 방송이 그렇게까지 들을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한번 다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저는 상당히 유연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유강남이라고 못 받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아주 미약하나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랑 상관이 없이 제가 그냥 아주 미약하게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자꾸 현실화 되니까 정말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유강남을 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도 저는 해피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돼도 전혀 불행하거나 여러분 말을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유강남이면은 저는 나름대로 저 혼자서 좋아하겠죠.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던 그분 정말 감사하네. 맞네. 그분한테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 유강남이 아니라 그냥 박동원이다. 박동원 놔도 그게 어딥니까? 우리 롯데자이언츠 2022년에
팀 포수의 WR 합이 마이너스 0.94인가 그랬어요. 근데 박동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강남이 2.30이었거든요. WR이. 박동원도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죠. 박동원이든 유강남이든 데려오면 음수가 양수가 되는 그런 마법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이 순서도 마음에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양의지, 박동원, 유강남 이 세 명 중 누구든지 와도 누가 오더라도 롯데라는 팀이 강해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저는 다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박동원을 놓고 얘기를 하든 유강남을 놓고 얘기하든 양의지를 놓고 얘기하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아가 박동원을 뺏기면 지금 최근에 주요상을 또 트레이드로 데려가긴 했지만 계속 포수 쪽에서는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포수 뎁스를 채우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럼 우리 쪽에 있는 포수를 데려갈 생각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진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후원을 하셨죠? 후원을 보세요. 연구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또 2,000원씩이나 거금 2,000원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유강남이 더 좋은 선수냐 박동원이 더 좋은 선수냐 이것도 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박동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야구 선수로서 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토론을 하자 그러면 거의 한두 시간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박동원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유강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누가 이기냐 하면 싸워보자 그러면은 1시간 넘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박동원을 좋아하고 선택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음 중에는 성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홈보이라는 것도 있겠죠. 부산 출신의 선수라는 것도 그러면 팀에 더 잘 녹아들 수 있겠다. 그냥 부산이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의 정서를 더 잘 이해를 하고 팬의 정서, 팀 문화에 더 잘 녹아들 수 있다. 아무래도 롯데 주축 선수들은 또 부산 출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박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동원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번 시즌에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박동원이 부산 이외 지역에서 야구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부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옹호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고, 최근 중에 올해 유독 잘했다는 거는 올해 FA 로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꼬리가 잡히고 물고 물리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 롯데 입장에서는 여기 숫자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0.94의 WR을 기록했던 포수를 데리고 있던 팀이었어요. 누가 와도 일단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더 좋은 선수냐는 이 지금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동원이 되게 좋고 유강남이 되게 좋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서 보통 채팅창 분위기는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하긴 여러분들이 제 기분을 가지고 뭔가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양의지는 애초에 제 원픽은 양의지였는데 양의지는 이제 뭐 완전히 그냥 구름 위로 넘어가 버렸죠. 14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포수 얘기 뭐 이렇게 보호 선수 명단 요거는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썰들에 대해서예요. 썰들이고 이런 썰이 왜 나오는지 뭐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썰들이기 때문에 썰은 어떤 기록으로 해가지고 뭐 진지하게 접근하는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올라가는 것도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하죠. 사실 여기 있는 썰들은 오늘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제일 우리랑 관심 없는 선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랑 관계 없는 최은성입니다. 이게 그냥 썰도 썰인데 기사로 나온 숫자들을 일단 최대한 적으려고 했습니다. 최은성이, 저는 여기 지금 LG 팬은 안 계시겠죠? 하나 팬도 안 계실 거고, 여기는 이제 롯데 팬인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롯데 팬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악의 하나도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악의가 하나도 없어요. 최은성이 저만큼 받을 만한 정도로 잘했나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최은성이 4년 80억이 거론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뭐 전준우, 오지환, 뭐 이렇게 뭐지? 염가에 계약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소환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제 최은성을 남의 팀이니까 관심 없게 봤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최은성은 항상 조금 이렇게 잔부상이 되게 많아서 그랬던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리 한화가 외야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저금액을 주면서까지 데려간다?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어떻게 최은성이 4년 80억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누군가랑 경쟁이 붙었나? 이랬는데 또 썰로 보면은 하나 단독 입찰이 유력하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썰쟁이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저도 처음엔 제가 들은 내용을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물론 이제 유강남이 진짜인지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그건 둘째치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은성을 한화가 무려 한 엄청나게 지금 크게 베팅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기아란다. LG 쪽에서도 희한하죠. LG도 마치 최은성 하나 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하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차명석 단장도 뭐 셀러리 캡은 깰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오버페이는 안 한다. 그 말은 오버페이를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어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오버페이를 안 한다는 거는 합리적으로 가겠다. 우리가 설정한 금액 이상으로 가면 그건 오버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경쟁이 붙고 다른 팀에서 관심 있는 선수,
특정 선수를 놓고 관심 있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합리를 운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경쟁이 안 붙으면 그때는 합리가 아니라 그냥 뭐 후려쳐도 상관이 없는데 경쟁이 붙는데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오버페이고 오버페이니까 우리는 그건 안 하겠다. 그 말은 최은성 안 잡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은성은 아마 저 금액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제가 이 썰도 나왔던 게 하나 단독 입찰이라고 그러는데 단독 입찰인데 저렇게 많이 쓴다?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은성 썰에 대해서 썰이라 써놔야겠다. 이거 괜히 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썰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핫한 게 양의지죠. 양의지 양의지 참 진짜 이 언제죠? 제가 아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쯤에 영상 하나 올렸었던 게 거기가 그게 아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편집을 해서 올린 게 있었을 거예요. 제목이 뭐 가감 없이 FA 얘기 막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보면 양의지 뭐 130억을 줘도 데려온다 막 이런 가정을 제가 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댓글에 저를 보면서 야구 뭣도 모르네 하면서 양의지 130억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방송을 잘 안 들으셨나 보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인데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지금 140억 뭐 진짜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는 그때 그냥 어떤 맥락상으로 말씀드렸고 이런 썰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때 제가 야수 FA 가격을 예상을 하면서 WAR 1당 5억 정도로 계산하면 맞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양의지는 한 115억 정도 계산은 나오는데 나이도 보면 이 정도까지 안 갈 것 같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웬걸 150억 고사하고 140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이게 재밌는 게 기자들이 어떤 기자는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에 두산은 뭐 양의지 영입을 포기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도 있고 또 오늘 그 KBS 뉴스에서는 두산이 크게 베팅을 하면서 양의지 영입에 또 참전할 거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지금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NC도 어떻게든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죠. 하나도 사실은 좀 간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NC하고 두산 강력한 게다가 두산이 돈을 풀겠다라고 나와버리니까 하나가 좀 깨갱하는 느낌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그나마 최재훈이라는 포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의지의 목을 엄청나게 맬 만한 상황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최은성 하나 입장에서 보자고 그러면 하나는 뭐 최은성하고 이렇게 한번 최은성이라든지 최은성만 데려가도 크게 여기에 지금 이영종을 이제 퓨처스 FA로 데려갈 가장 유력한 팀이 또 하나니까요. 그렇다.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솔직하게 그냥 팬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롯데 팬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정도까지 금액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하지 않고 한 달 전
뭐 두 달 전에는 저도 막 머릿속에 나오는 얘기를 막 했었어요. 120억이라도 잡고 130억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어, 더운 밥, 차가운 밥 가릴 시기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속에는 롯데 포수진에 대한 답답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뭐해도 양의지를 100억 하진 않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100억이 넘고 뭐 120억, 140억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금액을 주고 데려와? 그 저금액은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탈루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선수를 점 찍어서 다른 선수가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양의진에 대해서 좋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나쁘게 말해서는 조금 이제는 깎아내리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모두의 양의지였을 때는 제발 로디지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가 돼도 데려와라. 데려오면은 얼마나 좋냐. 제가 그때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4년 계약을 줘도 그래 2년만 바짝하고 2년 퍼줘도 욕 안 할게.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 양의지 영입전에도 롯데가 이제 빠지고 NC 두산 이렇게 하나까지 3파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금액까지 보니까 아 양의지 저 나이 많은 선수 데려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간사한 마음이 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양의지는 근데 제가 볼 때 양의지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돈도 돈인데 양의지는 NC하고 두산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두산. 음, 제가 이제 간 보는 건 아니었고 저도 두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의지는 왠지 선수 생활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선수 생활만 마치고 그만둘 것 같진 않아요. 선수 이후에 어떤 뭐 코치, 지도자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NC가 나을지 두산이 나을지 이 생각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액에 보다는 약간 향후의 여러 가지 재반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두산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박동원인데요. 박동원인데 박동원도 잠시만요. 어디 있지? 이제 남은 게 박동원하고 유강남이잖아요. 박동원, 유강남 얘기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제가 그냥 쓴 건 아니고 기사를 보고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게 지금 뭐 물론 말로는 리코 쪽에서 언플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100억 대단합니다. 100억 100억이 누구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박동원은 뭐 처음에 나왔던 게 뭐 70억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 얘기까지 나왔고 그래서 지금 기아랑 롯데가 지금 기아 롯데 말고는 다른 팀은 전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 얼마 전에 그 SSG가 또 참전을 한다 또 이런 썰이 또 있어가지고 뭐 박동원이 SSG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여튼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 나온 거는 기아는 원소속팀 기아 그 다음에 롯데가 뭐 다중 오퍼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롯데가 들어가고요. 근데 기아는 지금 오늘 또 기사가 나온 게 시장 나가는 건 너 자유인데 돌아오면 원래 제한한 만큼 안 줘. 이렇게 또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시장 둘러보고 와라 뭐 어쩌죠 하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기아랑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틀어진 것 같고요. 좀 틀어진 것 같고 이제 롯데를 좀 바라보는 그런 지금 모양새인데 롯데가 박동원을 우선순위로 놓을 거냐 유강남을 우선순위로 놓을 거냐의 차이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잠깐만요 다시 세팅을 좀 하고요 누가 좋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두 개를 동시에 띄우려고 보시면 아십니다. 이런 상태니까 유강남은 뭐 4년 80억이고 아까 기사에서 보는 100억 맥시멈 원래 100억 같이 쓸 생각이 없었는데 기사가 떴길래 그냥 이렇게 썰이니까 넣는 겁니다. 유강남도 원소속 팀인 LG 그 다음에 롯데가 지금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롯데가 흔히 말하는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넣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LG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은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셀러리 캡은 깰 수가 있다. 그 정도는 감수한다. 그렇지만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최은성도 놓치고 유강남도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다시 또 썰이 업데이트가 된 게 LG가 뒤늦게 유강남 없으면은 못된다. 유강남은 그래도 잡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롯데 오퍼에 좀 근접하게 뭐 수정으로 오퍼를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모든 게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 왔는데 이런 썰들이 나오니까 참 내일 좀 있으면 지금 38분이니까 이제 39분이네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있으면 그때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구체적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그리고 제 얘기는 아마 들은 이미 눈으로 보신 거를 제 입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는 수준이실 거예요. 다 뭐 롯데 관련한 갤러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구 게시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기사들 그 다음에 SNS 여기에서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사실은 4년 7 이게 미니멈이 아닌데 미니멈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70억 유강남은 80억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시장에서의 판단이나 평가가 거의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상태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팬들 사이에서 얘기는 여기서는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선호의 문제, 개취, 이 문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뭐 유강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지금 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가 땡하고 쳤을 때 뭐 12시 1분에 오피셜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대놓고 그 교섭 기간 이전에 서로 이게 뭔가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땡치고 나오진 않을 테고 한 10분, 20분 있다 나오면은 제일 좋을 테고 근데 또 그럴 리도 없겠죠. 뭐 빨라야 내일 1시 뭐 요렇게 뜨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재미로 혹시 압니까? 12시 한 10분에 오피셜 떠가지고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들 소식이 나올지. 그래서 저도 지금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켜놓고 그 카톡도 켜놓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어, 스트레일리가 제 뭐지 그 카톡방에 있는 정보인데요. 아니 정보랜다.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인데 스트레일리가 유강남을 인스타 팔로우 했었다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답니다. 이거 한번 띄워드려 볼까? 이게 저는 인스타는 또 이렇게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단톡방에 올라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 그 한 건가? 이게 유의미한 건가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요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좋은 또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요. 오랜만에. 아, 또 채팅창 본다니까 또 왜 서로 또 그러십니까? 채팅창 안 볼 때는 가만히 있다. 왜 채팅창 보니까 그, 아, 마이크요. 마이크 뒤에 무슨 세팅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 이틀 좀 어떻게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서 어째 잘 됐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렐리 인스타 팔로우 썰 막 이런 것도 있었다. 예, 그렇다는 거까지 여러 가지 썰들이 지금 난무를 하는 가운데 지금 야구로그는 자기가 들었다라는 그 정보에 꽂혀서 유강남을 밀고 있다. 이게 오늘 방송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양의지 거. 이 중에서 과연 맞는 게 있을 것인지. 근데 참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인 게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또 FA 미아도 나올 테고 그죠? 참 냉정합니다. 참 윤오빠 물진아님께서 FA 계약 전 지시환 트레이드 소설도 있었다. 지시환.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시환 트레이드 하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롯데 포수들은 주전으로는 써먹기 힘들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전으로는 모자른 선수들은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유강남이든 박동원이든 우리가 데려와서 확실한 주전을 만들어 놓게 되면 롯데 지금 지시환, 안중열, 정복은 빼고요. 지시환, 지시환, 안중열 이런 선수들은 백업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또 욕하실 수도 있는데 백업으로는 A급 선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강남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선수든 간에 포수가 한 명 움직이게 되면 정말 이제 연쇄 이동이 만약에 계속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연쇄 이동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지시환을 매물로 너네 지금 포수 없어서 안달이라며 야 우리 이런 포수 있는데 데려갈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시환 준다고 해서 뭐 완전 뭐 주전을 땡겨오거나 이 정도까지는 어렵겠죠. 지금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삼성이죠. 삼성이 지금 이 팀 가만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분명히 포수가 한번 문제가 이게 사람들의 대부 포수들이 엄청나게 이동이 될 것 같고 그 이동 중에 분명히 한두 팀은 울 것 같다. 피를 볼 것 같다.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뺨 맞고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어디 가서 또 뭔가를 또 패닉 바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면서 계속 떡밥을 던지잖아요. 포수팔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 포수 있으니까 너네가 한번 선 제시해봐. 선 제시하고 나면 우리가 맞으면 팔게. 이거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시환하고 김태곤하고는 또 커리어가 좀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제안을 받는 선수들의 퀄리티도 다를 거고 여러모로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럴 법하지 않느냐라는 그냥 소설인 거죠. 아까 채팅창에서 윤오빠 못지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설이 있었다고 하니까 FA 계약 전에 트레이드 하지 말고 FA 계약으로 인해서 주전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또 트레이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닌 말로 지금 한현희하고 정찬원도 FA 신청을 했는데 이 두 선수가 아마 A 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선수가 A 등급이면 누가 덤빌까요? 덤빌 팀이 없겠죠. 그러면 또 창의적인 뭔가의 거래가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사인 앤 트레이드죠. 과연 근데 사인 앤 트레이드만으로 또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까? 아마 또 현금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원소속 팀이 키움이니까 키움은 돈 준다고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상 선수를 100% 보상 선수를 받지 않고 보상액으로만 받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는 이제 선수 장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선수를 키우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마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현금은 어느 정도 보조가
어처구니 없으면은 KBO에서 그 사인앤 트레이드를 승인 안 해주겠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뒷돈만 아니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큰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이제 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전공법적인 계약을 맺고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준척급 선수들 혹은 관심을 덜 받는 선수들이 다양한 계약의 형태, 그다음 좀 창의적인 삼각 트레이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인앤 트레이드가 한 팀, 두 팀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세 팀이 연관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최단기간에 다른 팀에 휩쓸리지 어떤 다른 팀들의 그래 머리 싸움이나 돈 싸움에 휘둘리거나 하지 말고 개장하고 나서 최대한 단기간에 굵직하게 그냥 아까 큰 돈 주고 어차피 돈 줄 거 돈도 타왔으니까 없는 돈 쥐어짜내는 게 아니니까 주어서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양의지가 먼저 계약해서 나가든지 혹은 뭐 우리가 박동원을 예를 들어 박동원을 눈독 들이고 있는데 유강남이 먼저 뭐 계약을 해서 나가버리거나 이래보면 오래 남아있는 팀이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속전속결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번 FA 시장에서 롯데의 전략이 아닐까, 최고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2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12시를 넘겨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궁금해서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간만에 좀 얼떨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FA 승자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참, 근데 FA 재밌습니다. 진짜. 이 썰들이라고 나오는 얘기들도 막 허무맹랑한 얘기들도 있지만 너무 다 이제는 그럴듯한 얘기들이 또 많아가지고 막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 야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나사를 반대로 님도 야근하신다고 그러고 거인 서포터 님도 아직도 일하신다고요? 와, 진짜 빡세시구나. 어쨌든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엣지 블루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제가 아는 엣지 블루 그분이신가요? 저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엣지 블루 왠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우, 맞으시구나.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 또 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되게 민망하네요. 네. 블로그에서 댓글로만 얘기하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원소스 멀티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지는 블로그고 블로그에다 쓰는 글을 이제 그거는 이제 아,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시간 한 5분 남았는데 이제 준비한 거 다 끝나가지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여튼간에 원소스 멀티 유지를 하는 사람인데 그 블로그에다 쓴 그 칼럼이라든지 그런 글들을 조금 약간 그 문어체니까 구어체로 좀 바꾸고 제가 블로그에다 글 쓸 때는 반말로 쓰거든요. 했다, 막 이렇게 뭐 했다 막 하는데 유튜브는 또 친절하게 존댓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변환해서 조금 바꿔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거의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은 블로그에 글이고 블로그 글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글로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한 두 번인가 방송 시도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라이브 방송을 저쪽에 야구로그 긴 거 채널에다 업로드 한 이틀 있다 올리고 요거를 편집해서 또 올리고 요령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여러분들도 예, 관심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요즘에 이제 비시즌이 들어오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야구 컨텐츠들을 뿌려주고 있죠. 아마 그래서 저 뭐 알고리즘을 타고 해서 혹시나 이건 뭐야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여튼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시즌 중에는 제가 별로 관심을 못 받아요. 근데 비시즌 되니까 이렇게 이것도 관심이겠죠.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시 땡. 12시 땡 치고 한 10분 정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채팅창 말씀하신 대로 12시 땡 하면 너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옛날에는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모뎀 시절, 팩스 시절 할 때는 팩스 오류 나서 팩스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랬어요. 하면서 뭐 몇 분 까먹고 뭐 그래서 팩스 갔다고 받았는지 수신 확인하느라고 전화해서 뭐 시간 갔어요 막 하면서 연식 나오죠. 그- 근데 사실은 지금은 1분 안짝에도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죠. 전화해서 강남아, 야 너네 내가 너한테 90억 줄게. 할래? 하죠. 오케이. 보도자료 낸다. 네. 끝. 이게 끝 아닙니까?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12시 땡충 하면 템퍼링이니까 뭐 이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템퍼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LG는 유강남 예를 들어서 LG는
뭐 80억까지 맞춰줬어. 전화해서 강남 유강남 우리 90억 줄게. 90억 10억이나 더 줘? 아니 저희는 근데 LG가 저희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알았어 5억 더 줄게 95억 이 정도 됐지? 도장 찍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12시 넘었네요. 12시 넘었네요. 10분 보죠 10분. 10분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뭐지 이 오늘 방송 하겠다고 올리고 나니 뭐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그 제임스 윤인가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너무 성급하다고 당일날 나오겠냐고. 아니 뭐 안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재미죠. 이런 걸 저희가 무슨 목숨 걸고 합니까? 재미로 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약간 제가 하는 라이브 방송에 대한 정체성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보통 소통 방송이라고 하면은 채팅창과 이 말하는 화자인 저와의 뭔가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면서 뭔가 케미가 쌓여가면서 뭔가 레포라고 해야 되나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뭔가 방송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횟수만 봐도 꽤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 많은 라이브 방송에 중에서 레포, 라포 이런 게 형성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채팅창을 열어놓으면 채팅창에서 여러분들끼리 아주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한테 질문은 거의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면 제 이름을 부르거나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제 이름을 부르면 여기 빨간색으로 떠요. 야구로그라고. 뭐 야구로그님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오늘도 거의 없었고 거의 한 번 지금 동시 시청자가 300명을 넘었었고 지금도 20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 후원해 주시는 분도 거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제 방송을 오시는 분들은 나랑의 뭔가 교감을 하려고 오는 것보다는 이 채팅창 올라가는 이 채팅을 치면서 서로 팬들끼리의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방송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채팅창만 열어놓는 거죠. 채팅창만 열어놓고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얘기하시고 재밌게 채팅하시고 의견 나누시라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팬들끼리 소통 방송 뭐 이런 거. 쓱동원, L동원, N동원, 기아 잔류. 음, 기아 잔류 저 팀 중에서는 유강남 놓치고 LG가 박동원을 데려갈다는 건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어, 뭐 저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별 깊게 생각하지 않고 N동원, 예, 양의지 놓치고 패닉바이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NC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닉바이는 분명히 한 명은 한 팀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패닉바이가 우리 팀은 아니길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동원의 박세혁의 LG 가는 그림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지금 만약에 오늘 12시 10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안 뜬다. 그러면 내일 오전 중에는 안 나오겠고 1시에서 2시 사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제발 내일 뜨기를, 박동원이든 유강남이든 내일 뜨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재밌는 게 NC, LG, 기아 이 팀은 다들 공교롭게 지금 이번에 FA 시장 나온 선수들 말고는 포수가 거의 없어요. NC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스탠스가 지금처럼 양의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었던 게 김영준이라는 뭐 팀 내 넘버원 포수 유망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군대에서 무릎 부상 당하면서 내년 시즌에도 복귀가 간단간단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면서 10자인데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제 양의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거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풀 배팅을 한다고 하는 거죠.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진짜로. 기아는 대체 제가 이제 기아 얘기 잠깐 해볼까요? 기아는 정말 미스테리한 팀인 게 진짜 미스테리한 팀이에요. 거기는 기아 팬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아, 계실 리가 없죠. 여기는 롯데 얘기하는데 기아 팬이 오실 일이 없다고 보고 저기요. 어 박동원 박동원 데려온다고 해서 김태진의 이렇게 가지. 김태진 플러스 10억 플러스 2라운드였나요? 2라운드 지명권 이걸 태웠죠. 이후에 박동원 데려왔다고 해서 김민식을 넘겼어요. 김민식을 넘기면서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두 선수인데 SSG에서 어쨌든 간에 투수 2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면 되겠는데 찾기 귀찮아서 2명 여기에 또 주요상 데려온다고 2라운드 지명권 아 임석진 김명 예 에이 두 선수 괜히 미안하네 이름이 있는데 투수 2명으로 퉁쳐버렸네 김정빈 그러면 여기는 이 팀은 되게 웃긴 게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박동원 올인 아닙니까 이거? 박동원 데려오자고 박동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선수 데려오겠다고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 놓고선 주요상을 데려와요 또. 이 참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메인 카드는 이거잖아요. 박동원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태웠는데 반년 렌탈에 오타요? 아, 네. 어쨌든 사실 이 두 선수는 지금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두 선수는 어쨌든 이런 상태고 근데 여기서 주요상 데려온다고 해서 2라운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쓰죠. 아니,
남의 팀이라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이런 이게 지금 에이씨, 이거를 이거를 우리 팀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우리 팀에서 만들었다고 환장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팀이에요. 저는 진짜 아찔합니다. 이거 우리 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사직야구장 불날걸요? 어,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아하, 10분이 또 네,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살짝 욕심을 좀 부려봤죠. 혹시라도 내가 방송 키고 있는 도중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서 좀 펌핑을 받아볼까 했더니 역시 그럴 일은 없고 순진한 생각이었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고 그냥 간만에 너무 많은 분들이 방송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마이크는 정상적으로 된다. 이 두 가지의 소득을 갖고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아요나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오늘 또 방송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방송 합니다. 제가 주제 몇 가지 정해놓고 제가 막 주저주저 떠들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으로는 채팅창에서 싸우지만 말고 여기서 또 이렇게 떠드시고 재밌게 노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좀뭐 혹시라도 알람 같은 거 해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제대로 느낀 게 방송은 공지하면 안 되겠다. 부담스럽다. 난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명에 사실은 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딱 좋은 것 같고 50명이 안 돼도 좀 오히려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들 다 나가라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뜬다 그러면 한번 와서 또 뭔 소리를 하나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라이브는 도저히 못 듣겠다 싶으시면 제가 편집 방송 올려놓은 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야구로그 긴 거 채널에 원본 올라가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로그 긴 거 채널은 말 그대로 이거 스트리밍 올리는 거 채널이라서 거기는 수익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익이 안 나와요. 거기는 조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오피셜이 뜨면 이제 찬양 방송해야죠. 찬양 방송해야 되는데 찬양 방송을 할 거냐 영상으로 그냥 때울 거냐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이제 유강남 원픽으로 지금 할 거기 때문에 유강남 원픽으로 찬양 방송을 준비할 겁니다. 이제 아주 비속어지만 빨아줄 거면 제대로 빨아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들어오는 선수가 박동원이 됐든 유강남이 됐든 뭐 노진혁이 됐든 누구 됐든 하면 이제 잘할 것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누가 되든 롯데 선수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슈퍼 선수가 되는 겁니다. 슈퍼 울트라 캡숑 이제 리그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조 최고의 포수가 되는 거고
최고의 공격형 유격수가 되는 겁니다. 롯데는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물고 빨고 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되게 항상 되게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만 좀 한탄을 한다. 너는 대체 왜 이렇게 맨날 우는 소리냐? 우는 소리, 네? 우는 소리 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지금 좋아요가 70밖에 안 돼요.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제게.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방송 중간중간에도 계속 도와달라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자존심이 있지. 도와주십시오. 여튼 내일은 내일의 또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이왕이면 더 좀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 방송을 듣는 수험생은 안 계시겠지만 수험생이 계시다고 하면 수능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부쩍 추워졌습니다. 예,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엣지블루님,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되게 반갑네요. 저희 블로그에서 혹시라도 다른 저랑 블로그로 해서 댓글로 교류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는 척 해주세요. 그래도 제 본진에서 오셨는데 반갑죠. 되게 반갑네.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블로그 누구예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되게 친한 척은 해드릴게요. 예, 모두 예 들어주셔서 또 수고하셨죠. 제가 뭐 수고했습니까? 저는 그냥 주저주저 떠든 건데요. 뭘. 아까 보셨다시피 듣기 싫은 말 하면 막 욕도 먹고 그러잖아요. 천국하님, 정말 진성 로빠시군요. 반갑습니다.